사라진 협치.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차보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지 한 48시간 만에 시행에 들어갔죠. 그제 이 두 분 다 이렇게 소속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상황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 봤는데 한번 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려고 위원장 가져가셨습니까? 이러려고? 찬반 토론에 임해 주세요. 이러고도 민주화 세력입니까? 이러려고 법사위원장 가져가신 거 아닙니까? 소위는 구성할 수 있다, 이제 구성해야 된다가 아니라고. 네, 지금 사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렇게 좀 고성이 오가기도 했어요. 좀 어떤 상황이었길래 먼저 조수 의원님 저때 굉장히 좀 이렇게 화제가 되시긴 했었거든요. 네, 화제가 되고 싶어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절박하고 그리고 얼마나 당황했으면 제가 저랬겠습니까? 예. 저 당황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자 우선 임대차 보호법 그 상황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네. 법사위 전체 회의가 오전 10시 30분이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에 앞서서 미래통합당의 의원총회가 오전 9시부터 있었습니다. 네. 의원총회 가기 전에요. 국회 전산망을 한번 점검을 한 겁니다. 예. 네. 어떤 법안이 상정돼 있을까? 그런데 너무나 놀랐어요. 본회의 그 전체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네. 이미 이것을 처리하겠다라는 의사표현이 이미 전산망에는 다 담아 있는 겁니다. 예. 결론적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체 회의에 야당 의원들이 들어가서 상임위원장이 방망이 두드리는 거 구경하러 가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예. 이게 바로 군사작전과 같은 독재 시절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에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독재 정권 시절에도 해당 법안은 미리 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산망 다 해놓고 들어간 이후에서야 법안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예. 네. 그러면 그것은 국회를 통법부 이렇게밖에는 평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어떻게 협치입니까? 바로 보름 전에 예.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협치를 바로 세워야 된다고 했어요.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정부 여당이 이야기하는 협치는 무엇입니까? 예. 네. 야당이 들러리서는 것이 협치입니까? 협치는 여당, 특히 지금과 같은 거대 여당이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협치입니다. 네. 그러면 김 의원님. 네. 그 야당에서는 이 법안 내용을 아주 뒤늦게 받아봤다는 거예요. 사실 보지도 못했고 여당은 미리 좀 받아보셨어요? 완전히 새로운 법안이 나온 게 아니고요. 이미 제출되었던 주택임대차 3법 중에 두 가지 법안이 수정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주요 내용이 크게 변한 게 없고, 그 다음에 시스템상에서 이제 대안 폐기라고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은 새로운 어떤 수정된 법안이 발의가 되면 그렇게 표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무조건 강행 처리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지가 않고요. 오히려 지금 그 과정 속에서 반대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야당이 그런 어떤 반대 토론이나 이런 것들조차 하지 않고 나갔다라는 점에서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임대차 3법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특히나 민생 현안과 관련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나가서 토론을 반대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반대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해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안에서 수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협치를 이끌어낼 수도 있었는데 무조건적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구성되지도 않은 소위를 구성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협치를 오히려 깨버린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저는 야당에서 전향적으로 이런 어떤 민생 입법, 특히나 서민을 위한 입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여당을 압박해서 이러한 법을 더 강화하고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하라라고 하는 게 전략적으로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네. 해봅니다. 네. 제가 여기서 팩트 체크라고 하죠. 사실관계를 좀 점검해야겠습니다. 자, 우선 전체 회의 올라가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바로 법안심사 소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법안심사 소위 구성도 안 돼 있어요. 왜? 소위 구성에 대해서 여당의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우리한테 한 것은 여야 구성을 이렇게 하자. 근데 받을 수 없는 구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구성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조율해서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 바로 법안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소위를 구성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네. 소위를 구성해야죠. 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반드시 소위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심사하자고 돼 있어요.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은요, 자기들이 당론으로 낸 법안도 지금 따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정말 코미디인 거예요. 그리고 소위를 우리가 어떤- 소위 구성을 들어보세요. 소위 구성을 할 때니 정회를 해달라고 수차례 걸쳐서 요구를 했으나 윤호중 위원장이 뭐라고 하십니까? 소위 구성할 필요 반드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모순인 거예요. 이게 무슨 협치입니까? 우리가 언제 대화를 안 했습니까? 소위 구성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찬반 토론하고 이게 수순이에요. 예. 소위 구성이 1차적인 관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소위 구성도 안 하고 그냥 표결에 붙이겠다? 일어나 달라? 세상 어느 나라가 이런 민주주의 국가가 있습니까? 네. 우리가 이러고도 의회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입니까? 이게 네. 나라입니까? 네. 아까 이제 영상에서 보면 김용민 의원님이 조수진 의원님한테 국회법 좀 보고 오세요라고 이렇게 막 소리치는 그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국회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구성을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구성이 되어 있으면 소위에서 심사할 수 있지만 소위 구성이 안 된 경우에는 전체 회의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이나 김도욱 간사가 서로 협상해서 소위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야당에서 예결위원장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서 소위 구성이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전략적으로 전 야당이 실패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체 회의 하는 동안에 소위를 구성하지 않아 놓고 이제 법안을 전체 회의에서 심의해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그제 와서 소위를 구성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더군다나 이게 결국에는 여야 간의 여러 협상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전략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소위 구성할 때는 소위에 대해서만 욕심을 부리다가 소위 구성과 관련되어서 협상을 깨버리고 이제 와서 법안 통과할 때는 이게 필요하니까 소위 구성해달라라고 하는 정말 조금 어떻게 보면 전략 실패, 전략 부재 그런 어떤 상황을 와놓고 저기서 계속 소리친다라고 한들 과연 그게 협치인지 저는 그게 의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협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양보하는 게 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소수야당이니까 무조건 내가 이거 내놔라라고 하면 받아주려고 받아주지 않으면 그건 독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네. 결국에 협치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양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미래통합당도 정말 민생을 생각하고 일하는 국회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양보하는 문화 그러한 문화를 국회에서 만들어가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참 이상하게 소리 지른 사람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선 소위 구성하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위 구성에 대해서 전혀 안도 안 가져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뭘 합니까? 우리 소수 야당이에요. 예.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법 공부하고 오세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반박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김용민 의원, 김남국 의원 등 여당 의원들 국회법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왜? 국회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첫째, 소위 구성할 수 있다. 두 번째, 소위 구성을 해서 심사한다. 그런데 하나만 가지고 지금 저보고 국회법 모른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국회법 보려면 전체를 다 알아야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소위 구성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왜 지금까지 그 수많은 역대 정부에서 소위를 거쳤습니까? 그리고 양보 어느 쪽이 해야 됩니까? 양보 국어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네네. 힘 있는 쪽에서 내어주는 걸 양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소수 야당이 양보를 합니까? 그게 협치요? 그러면 거수기 밖에 더 됩니까? 네. 이런 게 이중됩니다. 예. 야당이 이중돼서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짧게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좀 이제 서로의 탓을 하기보다 좀 각 당의 얘기를 좀 짧게 1분씩만 들을게요. 뭐 야당에 먼저 손을 여당이 좀 내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당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네. 처음에 원구성 협상을 할 때부터 국토교통이 운영이 중요한 알짜 상임위를 다 양보했잖아요. 이번에 주택임대차 3법도 국토교통위원장을 만약에 야당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협상하고 토론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다 포기를 해놓고 안 가져간다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법안과 관련되어서 여당에서 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심사하고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발목 잡는 모습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야당이 계속해서 뭐 폭주한다, 독주한다라는 말만 하면서 협치에 대한 이야기만 할 뿐 실제로 국회 안에서 어떻게 국회를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과 전략을 짜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이라도 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협치를 원하고 무엇인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원한다면 조금 더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좀 세우기를 바랍니다. 예. 네, 근데 조 의원님, 그 상임위원장을 네. 야당이 포기한 거는 이거는 뭐 사실이니까요. 그러면 야당 근데 너무 무기력하다. 이런 지적 많아요. 그럼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할 거예요?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요. 김남국 의원이 알짜 상임위 이런 표현을 했는데 18개 상임위 알짜 아닌 것 없습니다.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국회 오랜 전통과 원칙이 중요합니다. 국회 오랜 전통과 원칙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국회의 견제 기능을 위해서 법사위가 야당 몫으로 정해진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강탈해가면서 나머지를 가져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네? 이것부터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알짜 상임위를 뭐라고 지칭한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제가 그냥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당이 독주와 오만을 부려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너무나 목도를 했습니다. 과거에 열린우리당 출입할 때 계속 지켜봤거든요. 제발 거기에서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네, 두 알겠습니다. 분과 부동산 대책 그리고 국회 회의 모습까지 두 분과 함께 지켜봤습니다.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